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 꿀팁 200선 중에 126번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안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부제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부제는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 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세요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0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하고요. 시스템 운영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화폐를 통해서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 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고 합니다.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래서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간단하게 그림으로 해당 설명 내용을 도식화하고 있는데요. 금융거래자가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하게 되면요. 해당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시간 전송으로 금융회사 시스템에 해당 통보가 되는 하나의 일련적인 플로우를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 소개를 한번 보면 누구한테 필요한 서비스인지 보면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인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어느 누구나 다 아마 그 지갑을 잊어버리거나 해당 신분증을 분실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해당 시스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꿀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 시 효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등록 시 효과는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그리고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 도용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 방법을 우선 보시면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중에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등록 즉시 전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행 방문이고요. 영업정을 방문해서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방법인데요. 금융 소비자 포털 사이트인 파인에 접속하셔서요.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테스트 겸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로 간단하게 패스 같은 자기 본인 확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을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도 됐다가 해제도 됐다가 자유제재로 해당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제 방법 보시면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시면요. 등록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2021년 중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무려 20만 건, 전년보다 18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2021년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항목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메뉴를 한번 보니까 인기 순위 1위로 해당 제가 전달해 드리는 해당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관련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 사유 과반을 51%나 이제 차지하는 등 명의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해당 정보 노출 등록 사유별 현황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록 사유는 신분증 분실, 기타 방법, 명의 도용, 금융사고 인지, 보이스피싱 등 금융회사 고객 정보 노출 등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 꿀팁 200선에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 시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세요 라는 별점에 보면은 동영상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해당 금감원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네이버 TV를 통해서 해당 시스템을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도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첨으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이용 사례 및 꿀팁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모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어느 날 운전면허증이 들은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고요. 현금은 비록 많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평소에 이용하던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서 카드 부정상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찜찜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분실한 신분증이 찜찜한 거죠. 해당 신분증을 누군가 이제 계좌 개설하는 데 사용하거나 대출받는 등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모든 금융회사의 면허증 분실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요. 불안해하던 차에 얼마 전 라디오에서 금감원이 개인정보 노출 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그런 사실과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금감원 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다른 복잡한 사이트와 달리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및 해제 신청과 신청 내역 조회 두 가지 버튼만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도 사용해보니까 두 가지 메뉴만 있었고요. 버튼이죠. 휴대폰 본인 인증. 저는 이제 패스를 해서 인증을 했는데요. 패스 어플 있잖아요. 해당 본인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서 명의 도용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었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 신분증을 되찾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후 다시 금감원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사이트에 접속해서 등록 사실을 해제한 후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규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철저한 본인 확인을 통해 사고가 예방될 것 같아 안심했다고 합니다. 사례2는 한번 해당 금감원에 해당 자료가 있거든요.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많이 꾸려져 있는 그런 보도 자료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실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싱 의심될 때 행동 요령이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및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라는 건데요.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등으로 더욱더 주의해서 메시지 대화 중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두 번째인데요. 자녀 등의 지인을 사칭해서요. 저도 이런 문자나 여러 가지 이제 전화도 받아봤고요. 하여튼 원격 조정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앱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해당 설치 링크를 받으시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시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 문자, 통한 자금 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구대로 만약에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에는요.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및 계좌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등 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 콜센터, 국번 없이 1332에 전화하셔서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적극 활용이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계좌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서비스죠. 를 활용해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계좌 한눈에, 내 카드 한눈에 금융정보 조회 코너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활용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접속해서 가입 사실을 그리고 현황을 조회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좋은 내용으로서 찾아뵀는지 아직도 힘든 것처럼 목마르다고 할까요? 아니면 배고프다고 할까요? 더욱 열심히 해당 꿀팁들을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전파하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